자, 오늘 우리 이제 요 CST 스튜디오의 네. 특징을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갖고 이제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네. 특히 오늘은 이제 어떤 사례 중심으로 오늘 준비하셨나요? 우선은 여러 가지 사례 너무 많이 준비하고 그렇죠. 싶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좀 관심 있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걸로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 기회는 차량 전기차. 네, 전기차. 요새 가장 핫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장 분야에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전장 분야에 활용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하고 어떤 점을 파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좀 준비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실제 요 사례들, 특히 전기차 사례 되게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관심이 있을 겁니다. 한번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이제 전장 분야인데요. 자동차 설계를 하실 때 사실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자동차의 시뮬레이션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왜요? 자동차는 그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자기기들은 크기가 작고 고주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랑 CST에서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차량용 무선통신 제품들이나 고전화 제품들, 배터리 같은 제품들의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장 분야 앞으로 전기차가 점점 많아질 테니까 맞습니다. 네. 더 이제 확대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도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사용하는 그 볼테이지 자체가 매우 높아지고 EMC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그렇죠. 더욱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핵심 기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전장 분야에 사용하는 샤크 안테나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안테나는 어느 곳에 배치를 하느냐, 어떤 차에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 자체, 단품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어느 곳에 배치하고 어떤 차에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배치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테스트, 여러 가지 자동차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 때문에 이 안테나의 방사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네. 보시면은 단품 안테나의 방사 패턴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프레임 위에 올라갔을 때 방사 패턴, 그러니까 무선 통신 성능이 많이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에 배치가 되는 건지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두 개 제품이 썬루프가 있고 썬루프가 닫혀 있고 네, 차이가 있는데 네, 이런 차이에 의해서도 안테나 성능이 많이 바뀌게 돼요. 네. 이런 성능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테나 설계를 하시고 자동차에 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 배치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동차 시뮬레이션이 왜 어려운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안테나 제품들은 매우 작고 정교하게 설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쉬를 매우 작게 나눠줘야 돼요. 근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매우 크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쉬를 크게 나눠줘도 됩니다. 근데 두 개를 한꺼번에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작은 쪽에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도 작게 메쉬를 나눠줘야 됩니다. 메쉬가 많아지면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CST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먼저 단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 안테나 단품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 해석 결과를 가지고 와서 차량 위에 놔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안테나는 따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차량에 대한 변수만 해서 해석 결과를 위에 놓을 수 있는 거죠. 네. 별도의 그 안테나 시뮬레이션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차량에 대한 해석만으로도 두 개 합산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부의 블루투스에 대한 무선 성능이고요. 이게 블루투스가 2.45기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냥 사람이 없었을 때 환경과 또 사람이 있었을 때 환경, 안테나 무선 성능도 달라지고 이런 무선 전자파의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있음으로써 사람이 어느 정도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시뮬레이션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V2V라고 해가지고 차량 간 통신인데요. 저희 자율주행에서는 꼭 필요한 그렇죠. 네, 그런 단계고, 이런 차량과 통신 시스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큰 차량과 작은 안테나 두 가지 조건들을 병합해가지고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를 타임 도메인 솔버, 그러니까 작게 나눠서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 해석 결과, 네, 안테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해석 결과를 차량 위에 배치함으로써 빠른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기차의 무선 충전기거든요. 실제로 지금 있는 제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전기차의 무선 충전기를 시뮬레이션 할 때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 충전기가 나이스하게 딱 맞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틀어진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히나 무선 충전을 하게 되면은 무선 충전기 제대로 놓는 위치를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에서도 무선 충전을 할 때 약간 틀어졌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하지? 그게 1mm, 2mm, 3mm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또 실질적으로 실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없는, 시장의 트렌드에 아직 지금 들어가지 않은, 개발이 아직 안 된 제품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렇네요. 네, 실제로 제작해보고 성능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전기차 분야가 아주 시뮬레이션에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맞습니다. 다양하게 적용될 전기차 유망 분야나 유망 분야. 네네네, 유망 분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 시간이 저희 발표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다 못 넣는데 네네. 수많은 시뮬레이션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배터리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이제 금액들이 배터리 쪽에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만큼 배터리가 중요하기도 하고 이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라는 게 그 에너지 공급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터리로 인해서 동작되고 있는 장치들, 차량 내부의 장치들은 모두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다. 배터리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이 배터리에 만약에 노이즈가 발생된다, 배터리에 노이즈가 유입된다, 그러면 모든 장치들이 노이즈를 같이 공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 배터리 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노이즈의 전달에 대한 특징들, 어떤 특징들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미연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 보시면은 아래쪽은 이제 인버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버터에서는 고전력으로 이제 컨트롤이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고전력 노이즈가 차량 외부에 저런 이제 판넬들, 프레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돼요. 이 프레임도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프레임에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노이즈량, 배터리나 프레임, 인버터, 컨버터 이런 것들 노이즈를 줄여서 차량 전체의 노이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CST 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소에. 이것이 벌써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쓰인 지가 뭐 몇십 년이 됐는데 네네. 계속해서 리딩 어떤 기업에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네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배우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도입을 하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걸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CST를 선호를 하시고요. 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모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G나 전기차 같은 약간 그 복잡한 기존에 없던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석 속도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 복잡한 모델링이 직접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 속도가 중요한데, CST의 타임 도메인 솔버를 사용하게 되면은 광대역 해석도 좀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하고 좀 고난이도의 설계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처음 도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복잡한 모델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CST를 좀 선호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시스템의 CST 스튜디오 스윗은 여러 가지 전자기장, 전기자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PCB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고주파, 통신 장비들이나 고주파 장비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DC 전원, DC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저주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모터나 여러 가지 NFC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이 8가지가 네네. 이
CST 스튜디오 스윗을 사면 네네. 다 포함되는 겁니까? 디폴트로? 네, 모든 기능들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네. 해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활용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8가지 분야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다양한 전자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CST의 장점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3가지를 보시면은 쉽고 정확하고 빠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고요. 각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쉽고 정확하고 빠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쉽다인데요. 그래서 CST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 분야가 있지만 이 해석들을 그 단일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별도의 그 툴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 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UX가 똑같을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쉽다 그랬는데 네네. 이게 해석 엔지니어한테 쉬운 거예요? 아니면 설계자한테도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설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 CS를 도입하고 교육을 해드리는데요. 보통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하시면 실제로 개발하시는 제품을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을 만큼 설계자가? 네. 오, 야, 그만큼 하시고 진짜 쉽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한 2시간 교육 듣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을 드렸더니 본인의 제품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해보고 이게 맞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제품 자체가 간단한 이유는 바로 이런 리본 GUI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리본 GUI란 게 뭐냐면은 별도로 메뉴가 타고 들어가는 메뉴가 아니라 바깥에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 그래픽 형식으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눌러서 직관적이네요. 네,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순서도 아주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진행을 하면은 시뮬레이션이 다 설정이 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확하다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메시의 좀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메시라는 게 정확도의 척도이기도 하고 시뮬레이션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싱 방법의 고유의 메싱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CST에서는 뭐 스탠다드 FDTD나 뭐 테트라이드랄 메싱 같은 기본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고유의 메싱 방법인 헥사이드랄 PBA와 TST 방식을 지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촘촘하게 해가지고 어떤 리얼리즘을 높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그 왼쪽에 이 메시가 촘촘할수록 그 해상도가 이제 픽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픽셀이 촘촘할수록 원본과 같은 그렇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메시도 촘촘할수록 원본하고 비슷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촘촘해지면은 해석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배의 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단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PBA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메시셀 안에 원래는 하나의 물성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PBA 방식 같은 경우에는 2개 유전체, 도체 2가지의 물성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상도로 치면은 하나의 픽셀에 하나의 색깔만 됐는데 이 PBA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하나의 픽셀에 2개의 색깔을 낼 수가 있다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TST 방식 같은 경우는 최대 3개 물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전체, 도체, 유전체 3가지의 물성을 하나의 메시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해석 시간도 줄어들고 정확도는 올라가고 2가지 장점을 한꺼번에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뭐 적층 기법 같네, 적층 기법. 네, 여러 가지로 적층을 사용하실 때 시뮬레이션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네네네. 네, 세 번째로 빠르다인데요. 여러 가지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CPU 가속 기능들이 있고요. 다중 컴퓨터 방식 그리고 분산 컴퓨팅 방식 여러 가지 서버를 이용하는 이런 방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GPU 컴퓨팅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GPU 컴퓨팅 방식을 이용하면 최대 뭐 CPU보다 한 10배 빠른 해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툴보다 좀 빠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 장점들을 살펴봤는데 이 시뮬레이션의 제일 중요한 부분 3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고 빠르고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CST 스튜디오 스윗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시뮬레이션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그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엔지니어의 능력들이 지금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 능력 개발 차원에서도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기존의 계측기를 통해서 개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보다도 많은 기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능력 개발, 회사의 그런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고 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도입 시에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을 도입해야 되냐, 빠르고 정확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 회사에서 얻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CST 스튜디오 스윗을 이용하면 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분야, 전용 시뮬레이션, 범용 시뮬레이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분야의 시뮬레이션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해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하드웨어 가속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주 시뮬레이션 분야에 대해서 네. 아주 열정을 갖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네네. 쉽고 구체적으로 네네. 오늘 그걸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